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여러 번에 나눠서 거래했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서가 이걸 1년이 넘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보고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. 이 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.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특히 부모님 집이나 재산 문제, 이걸 자녀한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안 된다더라, 무조건 증여세 폭탄 맞는다더라,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? 이런 소문은 상증세법에 가족 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오해해서 이렇게 나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. 오늘 이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집을 사고 파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. 세무서는 가족 간 거래를 볼 때 이게 정말 돈을 주고받은 매매일까? 그냥 준 건데 매매로 꾸민 건 아닐까? 하고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. 이걸 증여 추정이라고 합니다. 그럼 세무서의 의심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돈의 출처입니다. 집을 산 자녀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, 그리고 그 돈으로 실제로 집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월급을 모은 돈이라거나 다른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돈, 아니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. 심지어 등기 이전에 잔금까지 다 치러야 합니다. 외상이나 장기할부는 증여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,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대가의 자금 출처를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급에 관한 증빙을 모두 잘 챙기셔야 합니다. 좀 재밌는 건 이런 증여 추정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, 즉 부모 자녀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는 이런 의심을 좀 덜 받습니다. 물론 그래도 돈의 출처는 명확해야 합니다. 거래가 매매로 인정을 받으면 그럼 끝일까요? 그건 아닙니다. 가족끼리 거래하다 보면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. 세법은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사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가 일정한 기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이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시세의 30%와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. 쉽게 말해서 시세가 10억 원 이하면 30%까지 차이가 나도 괜찮고 10억 원을 넘으면 3억 원까지 차이가 나도 괜찮다는 뜻입니다. 과거에는 집값을 나중에 주거나 아주 오랫동안 나눠서 주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이건 증여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자녀가 이 매매 대금 대신에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고 또 남은 집값을 매달 생활비로 꾸준히 보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. 법원에서는 이걸 단순히 부양 의무가 아니라 마치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증여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.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노후를 위한 효도계약 형태의 매매도 상황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니까 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준 금액 이하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 번 쪼개서 팔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세법에는 1년 안에 같은 거래가 있으면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,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질과세의 원칙인데요.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여러 번에 나눠서 거래했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서가 이걸 1년이 넘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보고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. 이 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집을 파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.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.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도 세무서는 부모님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즉 싸게 팔았어도 양도소득세 매길 때는 이건 시세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정리하자면 첫째,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하지만 세무서는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니까
돈의 출처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. 둘째, 시세보다 싸게 팔더라도 기존 금액 이하라면 이게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. 셋째, 효도계약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쪼개기 매매는 조심해야 합니다. 넷째, 파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와서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꼭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